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수님 혹시 이거 아이고 네 녹화가 되고 있는지 여쭤보려 했는데 되네요. 너무 소리가 커가지고.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이제 제가 발표할 논문은 Deep Latent Space Model for Graph Representation Learning이라는 논문이고요. 재한이랑 같이 이 논문을 리뷰를 해봤고, 그리고 오늘은 저희가 리뷰한 내용을 바탕으로 발표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오토 인코더에 대한 모델링을 이전 시간까지 발표를 했었는데요. 그거를 이제 좀 더 실질적으로 어떻게 활용해 볼 수 있는지에 대한 측면에서 논문을 바라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주로 관심 있는 분야가 이제 네트워크 모델링 쪽이다 보니까 네트워크 모델링을 오토 인코더와 결합한 이제 모형을 어, 선택해 봤고요. 그래서 발표를 시작하자면 되게 간단한 아이디어인데 재미있게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데이터셋의 종류가 되게 여러 개가 있죠. 뭐, 여러 가지 이미지 데이터셋도 있고, 혹은 그냥 이미지 데이터셋이 아니라 제가 일반적으로 그냥 회귀 모형 할 때 쓰는 코베리들에 대한 데이터셋도 하나가 있고요. 음성도 뭐 시계열에 대한 데이터셋도 있고. 근데 이제 논문에 대한 배경은 이번엔 우리가 릴레이셔널 데이터를 한번 분석해 보자 라는 거를 이제 목표로 삼았습니다. 여기서 이제 릴레이셔널 데이터라고 하면은 이제 대표적으로 네트워크 데이터셋을 저희가 이야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트워크 데이터셋을 바탕으로 어떤 식으로 우리가 모델링을 할 수 있을까라고 이제 그런 질문에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트워크 데이터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가지고 말씀드리자면은 이제 어, 예를 들어 저희 어, 사람과 사람 간의 커넥션이 있는 데이터셋이라든지 혹은 이 사람과 어떠한 문항지 혹은 어떠한 사람들이 가입한 뭐 동아리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n 곱하기 p 형태의 매트릭스도 네트워크 데이터셋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네트워크 데이터를 가지게 되면 뭐가 좋냐라고 했을 때 나와 예를 들어 민수가 서로 알고 있을 확률이 얼만큼 되는지 혹은 이제 융통가 내에서 서로가 이제 이렇게 하는 게 융통가 내에서 네트워크에 관심 있는 사람이 얼만큼 있는지 뭐 이런 식으로 커뮤니티에 대한 디텍션을 하거나 혹은 이제 앞으로 유학 갈 사람 혹은 취업할 사람 이런 식으로 어떻게 나눠지는지 뭐 이런 것들을 보기 위해서 네트워크 데이터를 주로 사용할 때도 있고요. 그리고 네트워크 데이터는 뭐 정치 그리고 교육 그리고 파이낸스 쪽에서도 많이 사용되고 이제 심리학 쪽에서 그리고 뉴로사이언스 쪽에서도 많이 사용이 됩니다. 해서 이것을 바탕으로 하게 되면은 커넥티비티에 대한 프리딕션을 하거나 이 커넥티비티에 대한 정보를 활용해서 레코멘데이션을 하거나 예를 들어 내가 민수랑 관련이 있고 민수가 유민이랑 관련이 아는 사이라면은 이제 나한테 유민이라는 친구를 소개해줄 그런 레코멘데이션 같은 형태도 네트워크 모델링으로도 진행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연관성도 볼 수 있고요. 또 커뮤니티 디텍션에 대해서 그룹핑을 하거나 클러스터링도 할 수가 있습니다. 뭐 노드 클래시피케이션도 아까 예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할 수가 있고요. 그러면은 이런 거를 이제 모델링 할 수 있는 데이터셋으로 모델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요. 베이지안 베이스 랜덤 그래프 모델이 이제 저희 통계 쪽에서 많이 하는 모형이죠. 주로 사용하는 모형이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딥러닝 베이스드 GNN이 이제 CS 쪽에서 딥러닝 쪽에서 주로 이제 네트워크 데이터를 다룰 때 사용한 모형입니다. 이제 베이지안 측면에서의 이제 베이스드 랜덤 그래프 모델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크게 여러 가지 종류가 되게 많아요. 이제 저희 대학원에서 진익훈 교수님의 네트워크 수업을 들으면 배우시겠지만 그 중에 몇 개를 얘기하자면 아까 커뮤니티 딕테션을 하는 거는 스토캐스틱 블록 모델이라든지 혹은 이제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를 레이턴트 포지션으로 보여주는 레이턴트 스페이스 모델 이런 경우들이 다 각각의 베이지안 베이스드 랜덤 그래프 모델로 해당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딥러닝 쪽이라고 하면은 이러한 네트워크 간의 커넥션을 바탕으로 이제 디버크를 기반으로 한 노드2 벡터라든지 랜덤 워크를 배경으로 한 노드2 벡터라든지 혹은 디버크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로컬한 릴레이션을 이제 노드로 이제 표현하고자 사용하는 이제 딥러닝 기법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각각에 대한 한계점이 있는 게 베이지안 베이스드 랜덤 그래프 모델 쪽에서는 데이터셋이 엄청나게 많으면은 모형을 추정하는 데 되게 한계점이 있어요. 왜냐면은 네트워크 자체가 디펜던시가 있는 스트럭처이기 때문에 이걸 하나하나 떼어가면서 나와의 컨디션이 다른 애들의 컨디션이 기분되었을 때 혹은 컨트롤 되었을 때 연결성 이런 것들을 보기 때문에 네트워크 사이즈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런 것들에 대한 컴퓨테이션 이슈가 되게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딥러닝 쪽에서는 이제 뉴럴 네트워크로 학습을 하기 때문에 뭐 때문에 얘네들이 이렇게 노드가 레프레젠트 됐는지를 설명하기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해석을 불가능하다라는 한계점들이 각각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최근 들어 이제 논문이 사라는 게 논문들 4개가 최근 들어 나오는 건데요. 이 4개의 논문들이 주로 그러면 베이지안 베이스드 그래프 모델이랑 딥러닝 베이스드 GNN이랑 한번 합쳐보자라고 해서 베이지안 메소드 with GNN이라는 연구들이 이제 시작하게 됩니다. 네, 시작하게 되면 이게 이제 2018년도, 19년도부터 이렇게 활발하게 연구가 되어가고 있고요. 그러면 이거의 장점은 뭐냐? 일단은 딥러닝 모형이 정말 퍼포먼스가 좋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이제 그 에스티메이션 하는 데 한계가 있었던 베이직 베이스드 그래프 모델의 한계점을 좀 극복해 줄 수 있고 또 이제 해석이 불가능했던 부분을 이런 베이지안 베이스드 그래프 모델로 좀 해석을 해보자 라는 식으로 이제 서로 이제 보완해 줄 수 있는데요. 이거에 대한 단점은 이제 undirected 그래프만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제가 민수에게 너 사탕 먹을래? 라고 이렇게 준 거잖아요. 그거는 근데 이거랑 민수가 저한테 누나 사탕 먹을래? 라고 준 거랑은 디렉션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거는 다이렉티드 그래프라고 얘기를 하는데 만약에 누가 주든지 상관없이 서로 사탕을 누군가한테 사탕으로서 매개체가 연결이 되었다고 하면은 그냥 연결성이 있다라고 보는 거는 undirected 그래프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최근까지 나온 논문들 4개는 모두 undirected한 경우만 이제 살펴봤다. 근데 이게 그런 이유가 undirected한 경우가 아무래도 모델링을 학습하기도 되게 쉽고 계산하기도 편하겠죠. 그래서 undirected 그래프만 학습한 게 한계다라는 게 이제 저자가 짚고 넘어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 4개의 논문을 같이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뭐 베리에이셔널 그래프 오토 인코더도 정말 재밌는 논문이고요. 또 이제 2번째 논문, 뭐 3번째 논문도 이제 각각에 대해서 커뮤니티만의 디텍션 하는 방법에 이제 베이스 그래프 모델이랑 딥러닝 모델을 합친 거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식으로 네, 연구들이 진행되어 오고 있습니다. 근데 기존의 논문들에 대한 이제 한계점으로 저자가 이야기했던 거는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undirected 그래프만 핸들링할 수 있는 모델들이다라는 거였고 근데 실제 리얼 월드에서는 디렉션이 있는 그래프가 정말 더 많죠. 그래서 실제 리얼 월드에 있는 네트워크들을 잘 모델해 줄 수가 없다라는 게 한계였고요. 그리고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 3번 모형 같은 경우 혹은 2번 모형 같은 경우는 그 커뮤니티 스트럭처만 잡는다. 즉 이제 전반적인 오버롤한 스트럭처 안에서 약간 클러스터링 정보만 주는 경우만 해석을 한다라는 식으로 한계가 있다라고 지적을 합니다. 근데 네트워크라고 하면은 아시는 분은 또 아시겠지만 저희가 이러한 네트워크에 대한 요약하는 서머리 스태티스틱 같은 정보들을 이제 계산을 하게 돼요. 예를 들어 노드 2개가 연결된 게 얼만큼 있는지 혹은 노드 3개가 연결되어 있는 건 얼만큼 있는지 더 나아가서 노드 4개가 연결된 건 얼만큼 있는지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노드의 커넥션에 대한 정보를 바탕으로 스태티스틱 정보를 또 활용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커뮤니티 스트럭처만 잡으면은 이런 세부적인 로컬한 스트럭처도 못 잡을 뿐더러 이제 얼만큼 데이터들 간이 서로 다르고 멀고 혹은 이제 노드들 간에 얼만큼 방향성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이런 것도 다 무시하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라는 게 이제 저자가 이야기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자가 제안한 모형이 딥 레이턴트 스페이스 모델이라는 건데 이거는 이제 undirected 그래프도 학습할 수 있고 동시에 directed 그래프도 좀 학습해 보자라고 해서
제안한 모형이고요. 그리고 기존에 있는 논문들이 커뮤니티 스트럭처만 잡았더라면은 이번에는 커뮤니티 스트럭처뿐만 아니라 디그리에 대한 헤테로지니티도 이야기해주자. 여기서 헤테로지니티라고 하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커넥션의 노드가 2개가 몇 개 있는지, 커넥션 노드 3개가 연결된 게 몇 개가 있는지 이런 식으로 그냥 네트워크의 스태티스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것도 이야기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해석도 한번 해보자. 인터프리터빌리티도 한번 해보자. 라는 측면에서 이것들을 모두 만족하는 모형을 제안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Deep Latent Space 모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딥러닝, 네트워크 모델 중에 레이턴트 스페이스 모델이 있고 아금 모형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 레이턴트 스페이스 모델에 대한 그 아이디어를 가져와서 그래프 컨볼루셔널 네트워크랑 결합한 모형입니다. 딥 레이턴트 스페이스 모델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레이턴트 베리어블들이 하이라키컬한 베리에이션 오토 인코더에서 제너레이트 됐다라고 가정을 하고 그런 스트럭처를 잡아냈습니다. 그래서 그 스트럭처가 이제 GCN의 디터미니스틱한 인코더로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디코더 부분은 이제 LSM 모형의 스토캐스틱한 버전으로 이제 모델을 짜게 되는 것인데요. 여기서 이제 그 LSM 이제 제가 뒤에서 좀 더 설명하겠지만 LSM 모델에 대한 파라미터가 이제 필요한데 그 파라미터에 대한 부분을 이제 학습하기 위해서 에스티메이트 하기 위해서 이제 보통의 네트워크에서는 MCMC를 사용하거든요. 근데 그 MCMC라는 게 네트워크 사이즈가 커지면 되게 복잡해지고 어려워지고 그리고 샘플을 많이 해야 되니까 컴퓨테이션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어토인코더에서 VA에서 이제 잘 사용했었던 스토캐스틱 그라디언 베리에이션을 베이지 알고리즘을 사용하면은 좀 더 수월하게 할 수 있겠다라고 해서 크게 그 2가지가 이 메인 포인트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이야기를 하기 전에 노테이션을 잠깐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은 일단은 뭐 언다이렉티드도 상관없고 다이렉티드도 상관없지만 디렉션이 있는 네트워크가 n 곱하기 n에 대한 매트릭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드전스 매트릭스인 이 A는 이제 대칭이 아니겠죠. 그리고 이 AIJ라고 하는 거는 노드 I가 J와 연결되었다, 연결 안 되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바이너리 형태의 1 또는 0의 값을 갖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X라는 거는 어트리뷰트 매트릭스라고 해가지고 예를 들어 사람에 따라서 뭐 코베리의 정보라고 보시면 간단해요. 이 사람이 어떠한 쉽게 말해서 문항이라고 하면은 그 문항 1번부터 10번 문항까지 있을 때 한 사람당 1번부터 10번 문항에서 얼만큼 문제를 맞췄는지에 대한 n 곱하기 p 매트릭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걸 이제 어트리뷰트 매트릭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모델을 하기 전에 이제 가정이 있는데요. 그 가정이 뭐냐면 모든 그 엣지들은 컨디셔널리 인디펜던트 하다라는 가정을 줘야 됩니다. 네트워크 자체가 디펜던시인 스트럭처이기 때문에 이걸 그냥 fully 디펜던트하게 인퍼런스를 하게 되면은 인퍼런스를 하게 되면 이제 컴퓨테이션 커스트도 엄청 크고 모형이 잘 예쁘게 안 나와요. 그래서 컨디셔널리 인디펜던트 가정을 넣어줌으로써 좀 더 간단한 모형을 이제 만들려고 합니다. 하는 거고, 네. 그리고 이 세타 부분은 레이턴트 포지션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고 그거와 관련된 파라미터 셋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기분되었을 때에 i와 j가 연결될 확률값 혹은 이런 것들은 버누니 PIJ를 따른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와서 메인 골은 이제 이 연결성, 즉 어드젠스 매트릭스를 잘 학습해주는 노드 레프레젠테이션을 추출하는데 결국엔 이게 다시 어드젠스 매트릭스를 다시 리컨스트럭트 하는 데에 정말 좋은 잘 프레젠트된 노드를 찾는 것을 목적으로 삼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저희가 오토 인코더 자체가 리컨스트럭트 하려고 하는 거에 대한 인코더와 디코더를 쓰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이제 네트워크 A라는 거를 잘 리컨스트럭트 해주는
이제 노드에 대한 임베딩 값을 찾는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베리에이션 오토 인코더는 이전에 저희가 발표했던 것처럼 네, 다음과 같은 구조를 갖고 있는데요. 여기서 모델에 대한 디코더 부분을 px 기분 세타라고 하고 여기서 이 세타 부분이 레이턴트 버라이블들이 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이제 어프로시메이트 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좀 더 쉬운 베리에이셔널 포스테리어인 q 에타 기분 x에 대해서 이제 이걸 인코더로 보고 네, 보게 되는 거죠. 제가 잘못 썼나요? 잠시만요. 아, 네. 네,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제가 잘못 쓴 것 같네요. 이게 인코더고 이게 디코더인데 제가 네, 글을 잘못 쓴 것 같네요. 그래서 이거는 수정해서 PDF는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딥 레이턴트 스페이스 모델의 이런 아키텍처는 다음과 같이 인코더 부분과 디코더로 나오게 되고 이제 인코더 부분은 이러한 베리에이셔널 포스테리어를 학습하는 데에 사용되고 이제 디코더 부분은 스토캐스틱하게 앞에서 추출한 베리에이셔널 파라미터들을 기반으로 해서 통계적인 모형인 LS 모형을 학습해서 다시 어드전시 매트릭스인 A-를 학습하는 거를 이제 잡는 것입니다. 네, 이게 이제 큰 틀인 거고요. 여기서 보시면은 이제 앞에 있는 부분이 딥러닝 부분이에요. 딥러닝 부분이 있고 빨간 부분이 이제 디코더에 해당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이 이제 LSM 모형에 대한 디코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A가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던 어드전시 매트릭스고 그리고 X가 그 어트리뷰트 매트릭스인데 이 정보가 같이 들어왔을 때 이제 레이어를 통해서 학습을 하겠죠. 근데 이 학습을 하는 거에 대해서 각각 첫 번째 열 같은 경우는 G에 대해서 학습을 하게끔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열 같은 경우는 S에 대해서 학습하게 되고 마지막 열에 대해서는 감마에 대해서 학습하게 됩니다. 여기서 G, S, 감마라는 부분은 LSM 모형에 대한 파라미터인데요. 이 파라미터는 제가 뒤에서 좀 더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디코더 부분에서 이렇게 학습된 이 G들을 바탕으로 G, S, 감마들을 바탕으로 어드전스 매트릭스인 A를 다시 리컨스트럭트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리컨스트럭트가 잘 됐으면은 이제 G랑 S랑 감마가 잘 튜닝이 된 거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모델을 크게 볼 수 있고 혹시나 레이턴트 스페이스 모델을 잘 모르시는 분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은 레이턴트 포지션을 추출해서 그거의 디스턴스를 기반으로 I와 J에 대한 커넥션을 예측하는 로지스틱 폼으로 예측하는 모형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GI랑 GJ라고 하는 거는 GI랑 GJ라고 하는 거는 각각의 I와 J에 해당되는 레이턴트 포지션인 거고요. 그래서 이 포지션이 가까우면은 I와 J가 서로 연결될 확률이 높다라는 식으로 나온 게 레이턴트 스페이스 모델입니다. 그래서 이 레이턴트 스페이스 모델을 바탕으로 저자가 이제 제안한 거는 이제 다음과 같은데요. 왜냐면은 이제 저자가 이야기했던 거에 기존의 모형들의 한계에서는 이런 디렉션도 못 잡아내고 그리고 커뮤니티만 잡는데 우리는 커뮤니티랑 디그리 헤테로지니티랑 그리고 해석을 좀 더 주겠다라는 측면에서 좀 더 인프루가 필요했기 때문에 레이턴트 스페이스 모델을 다음과 같이 조금 변형을 합니다. 이 변형을 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이제 감마, 델타 그리고 G에 대한 파라미터 부분이 필요한데요. 여기서 감마 부분이 결국에는 G랑 네, G도 그렇게 학습을 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각각의 이제 베타 제로는 인터셉트 텀이고요. 베타 아웃이랑 베타 이는 이제 각각의 아웃 디그리랑 인 디그리를 이제 설명해 주는 스태티스틱이다라고 서머리 스태티스틱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여기서 아웃 디그리라고 하는 거는 내가 얼만큼 다른 사람한테 향했는지를 이야기하는 거고 인 디그리라고 하면은 다른 사람이 얼만큼 나한테 화살표를 줬는지, 그러니까 나를 향해 이제 커넥션 정보를 보냈는지에 대한 정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텀들이 각각 앞에 곱해지고, 그리고 이 감마 i랑 델타 j 부분이 이제 액티비티랑 아까 말씀드렸던 내가 얼마큼 쏘았는지, i에 대한 그러니까 i번째 사람이 얼마큼 쏘았는지에 대한 거고, 이 델타 j라고 하는 거는 j번째 사람이 얼마큼 쏘임을 당했는지에 대한 정보를 다 반영해서 최종적으로는 이 PIJ가 i번째와 j번째가 서로 연결될 확률이라는 모델을 가정해서 이렇게 만든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안에서 이제 GI-GJ는 각각의 디스턴스 텀인데, 여기서도 GI랑 GJ는 IJ에 해당되는 레이턴트 포지션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디렉션이 없다라고 하면은 감마 I 부분은 이제 델타 이 부분이 사라지겠죠. 어차피 같은 거니까. 그리고 베타도 그냥 베타 하나만 남겠죠. 그래서 네, 그렇게 모델링을 하면 언다이렉트 네트워크도 할 수 있다라는 부분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파라미터들을 다 학습을 해줘야 되는데, 그 파라미터를 어디서 학습하냐라고 하는 것이 이제 앞에 있는 인코더 부분에서 이제 뉴럴 네트워크 구조로 학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학습을 하게 되면은 다음과 같고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커뮤니티에 대한 정보는 어디서 반영이 되냐라고 생각해 주실 수 있는데요. 이 커뮤니티에 대한 부분을 하이라키컬하게 쌓았습니다. 즉 여기서 SI에 대한 L번째 레이어에서 에스티메이트한, 업데이트한 SI는 이제 커뮤니티 멤버십인 건데요. 여기서 커뮤니티 멤버십이라고 하면은 이 I번째 사람이 커뮤니티가 5개가 있다고 하면 이 5개의 각각의 해당될 확률, 즉 그러니까 얼만큼 해당될지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여기 아래 보는 것처럼 레이턴트 포지션을 추출할 때, 노멀에서 추출할 때 그 안에 이제 곱하기 형태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레이턴트 포지션 자체가 멀티베이 노멀이고요. 이거는 레이턴트 포지션 자체가 이러한 커뮤니티 정보가 반영된 상태에서의 GI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커뮤니티 멤버십은 이제 다음과 같은 형태로 하이라키컬하게 추정이 되고요. 그리고 이 인디안 버펫 프로세스라는 것도 프라이어도 제가 이번에 논문 리뷰하면서 알게 됐는데, 그 스트럭처가 커뮤니티 스트럭처가 몇 개가 있을지 모르는 상태에서 저희가 인피니트한 경우에 이런 프라이어를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네, 네. 하고 그래서 랜덤 딥 레이전트 스페이스 모델 같은 경우에서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제가 이렇게 표로 보여드리는 거는 이 그림은 디렉션이 없는 경우에 대해서 하나만 감마만 이렇게 업데이트를 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디렉션이 있는 경우라고 하면은 레이어를 하나 더 쌓아서 엘타에 대해서 업데이트를 하겠죠. 그리고 마지막 레이어는 저희가 리컨스트럭트 해야 되기 때문에 풀리 커넥션의 레이어를 이용해가지고 D에 대한 데이터의 원래에 대한 디멘전을 다시 복원시켜서 이렇게 PIJ로 만들어 놓습니다. 그러면 이 PIJ를 통해 가지고 얘네가 서로 연결될 1과 0에 대한 값을 저희가 리턴할 수 있기 때문에 다시 리컨스트럭트가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네, 이게 인코더 부분에서 그러면 베리에이셔널 포스테리어가 어떻게 될 거냐에 대한 부분인데요. 보시면은 이제 각각 따로따로 계산을 했어요. GI에 대해서 업데이트하고, SI에 대해서 모델링하고, 감마 I에 대해서 모델링하고, 델타 I에 대해서 모델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포스테리어를 잡았고, 저희가 그러면 리턴 해야 되는 파라미터는 GI, SI, 그다음 델타 I, 감마 I. 이건 또 디렉션이 있는 경우에 이렇게 학습이 됩니다. 이거는 이제 앞에서 코베리의 정보가 그러면 이렇게 어트리뷰트 매트릭스가 어떻게 반영이 되냐라고 했을 때 사실 이 모형의 한계인데요. X를 이렇게 넣게 되면은 그러니까 어떻게 넣냐면은 이 시작하는 H0가 X로 넣고서는 모델을 학습하게 되는 거거든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그냥 어트리뷰트 매트릭스가 있으면은 그냥 이 A랑 X를 같이 넣고 그냥 DNN 구조로 이제 학습을 시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코베리의 정보가 어떻게 반영이 됐는지, 예를 들어 어떤 문항을 많이 맞출수록 영향력이 있었는지, 어떤 문항을 많이 못 맞출수록 커넥션이 없었는지, 뭐 이런 식에 대한 해석은 불가능하다는 게 이 논문에서의 한계였고요. 그래서 이제 좀 더 빨리 말씀드리자면은 이제 인퍼런스를 이제 어떻게 할 거냐 했을 때, 사실 이 SGB 같은 경우는 저희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베리에이션 오토 인코더에서 이제 파라미터를 G를 레이턴트 포지셔닝 G를 이제 에스티메이트 할 때 사용했던 트릭이고요. SGB with reparameterization 트릭이라고 하면은 간단하게 말해서 다 랜덤 베리어블임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디터미니스틱하게 계산을 해서 거기에 G 스타라는 부분에서 랜덤니스를 약간 줘가지고 모델링을 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이제 랜덤 베리어블이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냥 디터미니스틱하게 업데이트를 하고 거기에 약간의 랜덤니스를 주는 텀이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험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의 데이터셋으로 다 이야기를 했어요. 다양한 종류의 이제 데이터셋으로 실험을 진행했고요. 여기서 이제 그러면 이 모형이 잘 나왔다라고 하는 그 베이스라인 모델로 사용한 게 똑같은 DLSM 구조에서 이제 이너 프로덕트 제너레이터를 사용한 경우, 즉 디스턴스 텀을 이제 이너 프로덕트 제너레이터로 사용한 경우에 DLSM IP라는 모형을 사용했고요. 그 다음에 뭐 PSLSM이라든지 뭐 VGA라는 모형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야기하고자 하는 거는 정말 얼만큼의 커넥션, 링크 프리딕션이라고 하면 I와 J의 링크에 대한 커넥션을 얼만큼 잘 리컨스트럭트 했냐라고 보니까 우리가 이 논문에서 제안한 DLSM 모형이 정말 성능이 좋게 나오더라라는 것을 이야기해줬고요. 이 부분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커뮤니티 딕테이션을 이야기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에서도 이제 DLSM 모형이 비교적 잘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더 나아가서 인터프리테이션까지도 가능하다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뭐냐면 그 인베딩 되는 값들을 그 시각화를 할 수가 있어서 해석이 가능하다라는 점이 있었습니다. 즉 GI라는 부분을 저희가 Z라는 레이턴트 포지션을 2D로 에스티메이트 하게 되면은 G1과 G2로 이렇게 그래프를 그릴 수 있게 되고 그 그래프에 대해서 이제 라벨드 되어 있는 컬러를 색깔을 칠해서 보니까 DLSM 같은 경우가 이런 커뮤니티 스트럭처를 정말 잘 나타내 주더라라는 식으로 비주얼라이즈 시킬 수 있다라는 점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이제 앞에서 주었던 프라이어가 정말 괜찮은 프라이어냐라고 했었는데 그 부분에 이제 잘 된다라고 이야기했던 거를 그냥 지금 이야기해 주는 건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그 네트워크 스태티스틱을 이렇게 보게 되면은 그 네트워크 자체가 실제적으로 당연히 2개의 노드 간에 연결될 확률이 더 높고 여기서 더 나아가서 뭐 10개가 연결될 확률, 뭐 100개가 연결될 확률 이거는 노드 커넥션이 그러니까 노드가 사이즈가 커지면 커질수록 그 확률이 되게 희박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몇 급수의 형태를 띠게 되는데요. 실제로 이게 잘 그런 형태를 취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해주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이제 DLSM 모형은 정말 오토 인코더에 대한 스트럭처를 그대로 잡되 앞부분에서는 GNN 인코더를 사용하고 뒷부분에서는 베이지안 디코더를 사용했는데 여기서 베이지안 디코더라고 하는 거는 이제 레이턴트 네트워크 모델링을 할 수 있는 레이턴트 스페이스 모델을 이제 학습을 한 거고요. 근데 이 레이턴트 스페이스 모델에 필요한 파라미터들을 앞에 있는 인코더에서 이제 계속 추정하면서 업데이트를 한 거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뒤쪽에 해당되는 스토캐스틱 베이지안 인코더를 LSM 모형을 그대로 사용한 게 아니라 이 모형에 필요한 형태인 디렉션 반영도 있고 커뮤니티 스트럭처도 잡을 수 있고 그리고 디그리 헤테로제니티도 잡을 수 있는 형태의 모형을 잡았다라는 게 여기의 아이디어입니다. 그래서 퓨처 워크로는 우리는 한번 웨이티드 된 정보라든지 아니면 뭐 시간 여러 개의 네트워크가 변화돼야 하는 양상을 볼 수 있는 다이나믹 네트워크라든지 뭐 이런 걸 보겠다라는 게 퓨처 워크이고요. 그래서 제가 보면서 좀 생각이 들었던 거는 사실 첫 번째 질문은 의미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레이턴트 포지션을 추출해서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였던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부분에서 제가 의문이 갖고 좀 해보고 싶다라고 생각했던 부분이 바로 이 앞부분입니다. 그냥 이 코베리에 대한 정보를 바로 그냥
딥러닝 구조에 넣어가지고 해석을 불가능하게 만들었는데요. 이거를 그냥 중간에 넣을 수도 있고, 왜냐면 레이턴트 포지션을 뽑아가지고 중간에 넣을 수도 있고, 혹은 모델링을 할 때 이 코베리의 부분을 학습할 수 있는 영역을 파라미터를 다시 만들어 온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런 X를 학습할 수 없다라는 게 좀 한계지 않았나라는 생각, 그러니까 설명할 수 없었던 게 좀 한계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혹시 제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궁금하신 점 있으면 편하게 말씀해 주세요.